안녕하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궁금한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 한 명씩 상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6호 영입이었죠. 제드 스펜스 선수, 오른쪽 윙백 자원, 홈그로운 자원,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를 거친 자원으로 합류한 선수인데, 콘테 감독의 윙백 축구에서도 좀 필요한 선수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연령대별 대표팀은 뭐 거친이라고 하기에는 예. 21세 이하 그냥 5경기 뛴 게 전부거든요. 그 예.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스펜스가 2000년생이잖아요. 예. 2000세대가 잉글랜드 황금 세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솔직히 좀 늦게 올라온 케이스죠. 예. 스펜스 같은 경우. 요즘 좀 이제 빛을 보고 있다. 사실은 네. 지난 시즌에 뭐 저희가 FA컵 경기를 보면서도 특히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워낙에 네. 또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고, 그러면서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이 되다가 토트넘에 오게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이 선수에 대해서 풀버전 경기를 본 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실제로 지난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그리고 토트넘에 올 경우에는 어떻게 뛰게 될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펜스는 좀 어떤 유형의 윙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것도 이제 후스코드에서 특징을 얘기를 한 건데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예, 일단 뭐 드리블에 굉장히 강합니다. 뭐 예. 일단은 혼자 공을 이제 몰고 가면서 상대를 제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드리블을 즐겨해요. 매우 즐겨요. 음. likes to 드리블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좀 과하게 즐겨해요, 드리블을. 예, 그리고 또 이제 가로채기 같은 것들은 잘해요. 예, 근데 저 디펜시브 컨트리뷰션에는 저는 조금 동의는 못 하겠는 게요. 이 선수가 물론 뭐 수비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달려드는 수비를 하는 유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수비를 밑으로 내려와서 가담하는 형태보다는 앞으로 그냥 올라가서 압박해서 수비하는 형태. 그러니까 공격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수비도 좀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이 전방 압박을 또 추구하고 윙백들의 공격 능력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전술적인 결은 좀 맞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위크니스 부분 약간 이제 마무리가 좀 안 좋다. 뭐 이거는 근데 오른쪽 윙백이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 마무리가 결정력만 그런 거면 이제 윙백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예.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요. 크로스가 엉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주목할 예.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서 오른쪽 윙백, 풀백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네. 카일 워커가 떠난 이후에는 뭐 특히 뭐 트리피어도 있긴 했었지만 네. 점점 좀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네.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스펜스인데 네. 아쉽다라고 합니다. 일단 드리블 능력은 그래도 좋아요. 드리블 성공 횟수가요. 74회로 챔피언십 선수들 중에서 5번째로 최다고요. 예. 이게 뭐 수비 자원들 중에서는 최다에 해당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의 윙백 중에서는 최고의 돌파력을 갖고 있는 선수였다.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가 토트넘 나머지 윙백들 4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도허티, 로얄, 레길론, 세세뇽까지 합친 그 돌파 횟수가 48회인데 네. 지금 스펜스 선수 혼자 76회를 했으니까 분명히 뭐 기존의 토트넘 윙백 자원과 비교하자면 그래도 스펜스가 장점이 있다. 네, 뭐 드리블 부분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예. 이제 이 선수가 일단 가로채기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네, 일단 뭐 그 경기당 가로채기 횟수가요 1.6회로요. 그 토트넘 전체 1위가 로메로거든요. 예. 로메로가 근데 1.5회예요. 로메로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록을 스펜스가 했네요. 네, 그러니까 뭐 토트넘 윙백들과 비교하면은 가로채기는 정말 많이 하는. 그러니까 좀 달려드는 수비를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클 성공 횟수는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그 토트넘 선수들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그 경기당 태클 시도가 2회고요. 성공이 1.5회에 해당을 하는데요. 로얄이 일단 2.3회를 성공을 했고요. 예. 로얄이 그러니까 가장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태클은 가장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세뇽이 1.7회, 그리고 레길론이 1.6회. 도어티보다 많은 수준이거든요. 예. 도어티가 1.2회인 건데 대신 그래도 태클 성공률은 69%로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사실 뭐 토트넘이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 수비를 했던 상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빈도상으로 그렇다 쳐도 펜스 입장에서는 태클의 좀 성공률이, 정확성이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패스 관련된 수치들인 건데요. 패스 관련된 수치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전체 패스 성공률도 76%고요. 롱패스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죠. 네. 이게 그 크로스 성공률이 안 좋은 것과 또 좀 어느 정도, 연결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그 패스 성공률도 70.8%로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고요. 예. 그리고 크로스를 95회를 시도를 했는데 22회를 성공을 했거든요. 예. 이게 그 크로스 성공률이 23%인데요. 예. 일단 그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레길론이 크로스에 있어서는 가장 정평이 나 있어요. 예. 실제 그 성공 횟수도 3.4회로 가장 독보적으로 많은 선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성공률도 30%거든요. 예. 도어티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30%긴 한데 시도 자체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도어티는 아시잖아요. 돌파형이죠. 박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예. 선수다 보니까 크로스 시도 자체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저희가 많이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크로스가 안 좋다. 예. 근데 그 로얄이 24%인데 스펜스가 23%다. 그렇다면은 사실 크로스를 보강할 수 있는 자원이 온 거라기보다는 또 한 명의 드리블러가 좀 왔다. 예, 약간 좀 그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스 정확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 창출 기록을 보니까 45회를 만들었고 4개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뭐 윙백 치고는 적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공격 창출 자체는 잘해주는 선수긴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이 역시 드리블이다 보니까 이 드리블 맵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드리블을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걸로 올린 거거든요. 예. 성공률이 너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저기 보면 39%로 나왔죠. 그렇다면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블을 시도해서 많이 뭐 성공하기도 했지만 실패는 더 많이 했다. 즉 많이 뺏기면서 상대의 역습 공격을 좀 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드리블을 시키면 안 된다, 이 선수한테. 채워져 있는 게 성공인 거고 이제 안 채워져 있는 게 이제 실패인 거거든요. 예. 수비 진영에서도 실패가 은근 많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사실은 뭐 지금 보시면 우리 진영 박스 안에서 뺏기면 바로 상대가 슈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발생한다면 사실 챔피언십에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 있어요. 빅식스로 불리는 뭐 맨시티, 뭐 리버풀, 첼시 이런 공격수들에게는 거의 뭐 바로 실점이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드리블을 좋아하고 뭐 드리블의 장기가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애초에 스펜스 자체가 윙 출신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긴 하더라도 조금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이걸 자제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로. 실제로 그래서 콘테 감독도 초반에는 조금 이제 챔피언십에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을 둬야 한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들을 좀 만져주고 좀 성장시키고 선발 기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 그래도 공격적인 면 뭐 기회 창출이 꽤 많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뭐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 자체가 뭐 90분 기준으로 0.96회인데 이게 뭐 어쨌건 간에 윙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대 도움이 4.5회로 실제 도움보다도 더 좋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격수가 잘 마무리만 해줬다면 더 많은 도움도 기록할 수 있었던 선수고 실제로 기대 도움보다도 이제 사실은 또 공격수가 잘 넣어서 도움을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봤을 때는 토트넘에 온다면은 뭐 손케 듀오도 있고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뭐 이 선수의 도움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근데 뭐 저 그래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좀 컵백성이 많죠. 뭐 이 컵백들은 뭐 케인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측면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챔피언십 풀백, 윙백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로스는 통에 떨어지죠. 도움은 높죠. 기대 도움도 높죠. 그 드리블 압도적인. 근데 문제는 드리블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게 딱 보이죠. 그리고 크로스 성공률도 떨어지죠. 크로스 자체는 시도도 많이 하지 않고 성공률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걸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신 있게 뭐 돌파를 많이 시도하는 선수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비수들로서의 기록 중에도 그래도 인상적인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 뭐 그가 경합을 상당히 즐겨한다. 그래서 경합이 508회로 최다인데 근데 이 경합들도 지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요. 공격 경합 비율이 많이 해요. 결국에 이제 상대를 공격 지역에서 이겨낸 부분이지 수비를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도 어쨌건 간에 수비도 앞선에서 많이 부딪혀줘요. 그런 거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드리블 시도 최다, 드리블 성공 최다, 그리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6번째로 많고, 파울 얻어낸 횟수도 4회로 많고, 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프리킥도 얻어낼 수 있고 또 활발하게 측면 지역을 좀 흔들어주면서 특히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보니까 힘 있는 플레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좀 역동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인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선수와 비교되는 선수가 바로 네코 윌리엄스 아닙니까? 왜 그런 거냐면요.
제드 스펜스가 떠나고 이제 네코 윌리엄스를 노팅엄에 영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 지난 시즌 어쨌건 간에 최고의 오른쪽 윙백 자리를 놓고 둘이 조금 경합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네코 윌리엄스는 많이들 알잖아요. 리버풀에서 그렇죠. 뛰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둘의 기록들이 좀 많이 비슷하긴 해요. 예.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네코가 조금 더 기록적인 부분은 나은 점도 있어 보이긴 하죠. 그렇죠. 일단 크로스라든지 태클이라든지 특히 예. 이제 풀백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예. 우리가 스펜서를 풀백보다 윙백으로 보고 그렇죠. 있지만 예. 풀백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네코 윌리엄스가 낫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펜스하고 네코 윌리엄스의 그래프 비교인 건데 빨간색이 이제 스펜스고 예, 약간 좀 파란색 색깔이 이제 네코 윌리엄스인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드리블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도 수비 경합 승률 같은 것들은 스펜스가 더 높고 나머지 부분들은 네코가 더 좋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최고의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공인을 받았죠. 네, 뭐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솔랑케 많이들 알고 미트로비치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미친 골을 넣었던 거의 챔피언십의 레반도프스키급의 그렇죠. 골을 넣었던 선수였고 아다라비우는 뭐 예전에 그 맨시티 유망주였던 선수였고 뭐 H 같은 경우도 좀 유명한 선수긴 하죠. 예, 이렇게 뽑혔습니다. 뭐 이런 선수 중에서 물론 풀럼이 이제 승격을 하면서 미트로비치가 이제 풀럼 소속으로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를 뛰지만 스펜스는 노팅엄이 올라왔지만 노팅엄이 아니라 이제 토트넘과 함께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를 뛰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토트넘이 이제 윙백을 원한다는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많은 해외리그 선수들도 언급이 됐었는데 결국엔 이제 콘테 감독이 원한 선수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콘테 감독이 직접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가 그 한국 투어 왔었을 때 기자회견에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스펜스는 내가 픽한 선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뭐 스타일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 축구와 잘 맞는다라고 하기에 영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이런 것들이 구단의 선택에 뭐 항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사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내 선택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있고 구단의 정책도 있는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로얄도 있고 도어티도 있는 상태에서 어린 자원, 그러니까 구단이 원하는 기존의 그 영입 정책에 맞는 선수가 바로 이런 선수다. 근데 이제 나도 오케이는 했다. 뭐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콘테 감독이 스펜스를 안다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챔피언십까지 안 보거든요. 그렇죠. 랑글레야 당연히 알죠. 워낙 유명했던 선수고 하니까. 근데 스펜스는 본인이 잘 모르는 선수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스카우팅 팀이라던가 파티치 선생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면 되는 뭐 거죠. 비디오도 보고 했었을 거고 아마도 이제 유형을 설명하면서 사실 뭐 파티치 단장도 있고 그 외에 스카우트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선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협상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콘테 감독의 픽이 아니더라도 콘테 감독이 승인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스펜스 영입은 파라티치 단장이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입한 이유가 FA컵 때문이었대요. 많이 화제가 됐어요. 이미 영국 방송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FA컵 경기들을 관전을 갔었다라고 해요. 파라티치 단장이. 그리고 그때 보고서는 얘 잘한다 해가지고 영입을 생각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시즌에 FA컵에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8강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스널을 1대0으로 꺾었고 또 이제 레스터 시티한테 4대2 대승 얻었을 때는 스펜스가 골까지 넣었었고요. 허더스필드 꺾고 이제 리버풀한테 아쉽게 0대1로 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특히나 그 아스날하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비적으로 그때 이제 그 마르티넬리가 지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내가 그 상대했던 가장 힘들었던 선수에 대해서 바로 이제 스펜스를 얘기를 한 거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온 친구가 가장 힘들었다. 이러면서 제드 스펜스라고 FA컵에서 붙었었는데 정말 강하고 볼도 잘 차고 그리고 차분하고 빠르고 그랬었다라고 너무 놀랬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는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그 당시 느꼈을 때 이제 토트넘 경기 보면서 토트넘이 지금 윙백이 부족한데 이 선수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아스널도 이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맞아요. 이 경기 끝나고서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죠. 거의 이 경기가 인생 경기 아니었냐. 사실은 평소보다 좀 더 잘한 경기 아니었을까. 뭐 본인이 아스널을 상대하니까 좀 의지도 있고. FA컵은 전체적으로 잘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FA컵에서의 왜냐면은 솔직히 막 챔피언십 기록은 그렇게 뭐 의미가 좀 없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FA컵을 아까 보셨다시피 프리미어리그 팀들 허더스필드 제외하고는 프리미어리그 팀들하고만 붙었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팅엄 선수들 사이에서의 기록인 거거든요. 예. 일단 뭐 출전 시간은 360분으로 뭐 공동 1위, 예,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요. 볼 터치 258회로 최다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패스 시도 자체는 많진 않았죠. 예. 볼 터치가 가장 많은 선수가 패스 시도는 6회라는 거는 이 선수가 확실히 볼을 끌고 가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공을 밟고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많이 했다. 예, 하지만 그래도 패스 성공률은 82.4%로 두 번째로 높았고요. 예, 리그에서 평균 기록보다 높네요, 본인이. 예, 그 드리블 시도 24회로 최다였고요. 드리블 성공은 11회로 최다긴 한데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시도 횟수 대비 성공률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게 보이죠. 살짝 아주 절반에 모자랐는데 그래도 리그에서 평균 기록보다 FA컵에서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뭐 이게 챔피언십 기록하고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요. 예. 현재 어쨌건 간에 현 시점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 주전은 도어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도어티하고의 비교인 건데요. 예, 도어티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볼을 끌고 가는 거라던가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은 더 나아요. 예. 도어티는 진짜 수비적인 부분은 거의 안 되죠.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윙백들 중에서 가장 수비적으로 떨어지는 선수가 그렇죠. 도어티거든요. 예, 하지만은 공격 관련된 지표들 와, 꽉 차 있죠. 도어티가 저 정도라니. 게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를 통해서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면모가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좀 가치가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링커 플레이 같은 것들도 더 잘하지만은 그래도 드리블 같은 거는 확실하게 스펜스가 더 낫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로얄에게 기대했던 부분인데 로얄이 뭐 그런 측면 공격을 못 해주다 보니까 스펜스가 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히트맵 비교인 건데요. 확실히 스펜스가 조금 더 종적이죠. 종적인 게 보이는 반면에 이제 도어티가 조금 더 넓죠. 그렇죠. 옆으로 인사이드를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반면에 측면 돌파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긴 하죠. 도어티 같은 경우는.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코너킥 부근까지도 가서 뭐 코너킥을 얻어낸다거나 크로스까지 할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토트넘이 스펜스를 영입하게 되면서 가지게 된 효과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홈그론을 채울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아직도 어린 선수니까 만 21세니까 뭐 조금 더 클 수 있는 그런 잠재성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스타일이 다양한 윙백들을 보유하게 됐다. 물론 레길로는 판매 대상이고 로얄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팔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안 팔려서 남아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은 이 선수들이 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일단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에 가장 강점이 있는 선수는 페리시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리시치는 오버래핑도 잘하고 언더래핑도 잘해요.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페리시치는 거의 도사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세뇽 같은 경우는 수비 관련된 지표들이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렇죠. 뭐 살라를 잘 막았던 경기도 있었고, 뭐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니까 부상만 안 당한다면 힘있게 부딪혀줄 수 있고 빠르죠. 반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레길로는 크로스의 가장 어쨌건 간에 기록상으로 성공률도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그 크로스 시도나 성공 횟수도 가장 많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로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높이가 있고, 다른 선수보다 그러니까 제공권 장악력은 윙백들 중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도어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중앙으로 치고 와가지고 박스 안으로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좌우 다 설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스펜스는 조금 더 드리블을 즐겨하면서, 오버래핑을 즐겨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비도 조금 더 앞에 가서 부딪히는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상황에 따라 대회에 따라 뭐 상대 팀에 따라서 다양한 전술적인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게다가 새로운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도 5인 교체가 가능하니 경기 중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입맛에 따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 있는 영입이고 또 콘테 감독이 이번 2022-2023 시즌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왼쪽 윙백은 페리시치가 주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오른쪽 윙백 역시 뭐 도어티가 대체할 거라고 보시나요? 도어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에서 뛰는 것보다도 물론 도어티가 경미한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었잖아요. 프리시즌에서 뛰는 걸 보더라도 솔직히 스펜스도 아직은 더 커야 되겠다는 게 보였고요. 오죽하면은 모우라 윙백을 그렇게 실험을 했겠어요. 지금 모우라도 윙백 후보군에 넣어야 될 상황이죠. 솔직히 말하면 로얄도
예, 프리시즌 동안 너무 실망스럽긴 했었죠. 레귤러는 아예 쓰지도 않았었고요. 예. 왼쪽은 차라리 그래도 좀 나았어요. 예. 예. 페리시치도 물론 부상 때문에 예. 별로 나오진 못했지만 나왔을 때 그래도 이 선수가 그렇죠. 클래스가 있다는 걸 임팩트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세스앤용이 그래도 이번 시즌 좋아졌죠. 좀 안정적이죠. 예,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게 해준 반면에 오른쪽은 솔직히 말하면 도어티가 부상으로 많이 빠지면서 좀 기대 이하긴 했어요. 네, 뭐 어쨌거나 이제 현 시점,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도어티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좀 주도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엔 많은 대회를 치러야 하고 또 무엇보다 다들 부상의 이슈들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많은 선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펜스가 분명히 뭐 콘테 감독의 올 시즌에 필요한 선수인 것은 저희가 기록이나 지난 시즌 활약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펜스, 이 지난 시즌을 넘어서 지금까지 걸어온 축구 경력은 어땠는지 또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스펜스에 대한 모든 이야기 2편과 3편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